일본은 왜 이런 걸 못 만들어내는 거지? 분명 일본이 한국보다 더 선진국일 텐데 매번 보면 이런 식이야? 그래도 이건 한국 회사가 아닌 일본 회사야. 이 말들은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 네이버의 라인에 관한 일본인의 생각인데요. 도대체 일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아주 생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각 가정집마다 집 전화 한 대씩은 필수로 있었고, 어떠한 용건이나 급한 일로 인해서 전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집이나 사무실에 전화를 썼고, 그것도 없다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삐삐가 도입되면서 연락의 방법이 조금은 더 편해졌지만 삐삐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고 바로 휴대폰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게 시티폰을 시작으로 폴더폰을 다양하게 사용하다가 2010년 즈음부터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스마트폰과 일반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핸드폰으로 인터넷과 어플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핸드폰의 인터넷도 사용 가능했었지만 요금도 너무 비쌌고 대중화되지 않아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어진 3G, 4G, 5G처럼 모바일 인터넷망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어플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시간, 메시지 하나하나에도 요금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2010년에 출시되면서 통신에 대한 메커니즘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껏 피처폰을 사용하면서 메시지와 전화만 주로 하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카카오톡으로 전화는 물론 메시지 전달도 편하게 무료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할 때 일본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 역시도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었지만 그 주인공은 카카오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라인이었죠. 라인 역시도 카카오톡과 마찬가지인 모바일 메신저 앱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카카오톡만큼 일본 대중들이 널리 쓰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라인이 카카오톡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일본 현지에 대해 빠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지금의 일본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의 국민 앱이 된 것이죠. 그럼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유럽권은 아직도 일반적인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미권에서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의 전용 기본적인 시스템인 아이메시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 어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플로 봤을 때 한국의 인터넷 기술력이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비록 북미, 유럽권에는 어플로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또 다른 기술로 놀라움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전제품이 그것인데요. 이때껏 미국의 가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의 메이커는 월풀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월풀이 무슨 회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월풀은 1911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주로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을 생산하며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양문형 냉장고나 다양한 가전제품의 메이커는 월풀의 제품일 확률이 매우 높을 정도로 미국의 국민 가전제품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가 1989년에 월풀의 하청업체로 일한 적이 있는 만큼 가전제품 회사로 세계 1위인 회사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한국의 기업 LG가 월풀을 이기고 세계 1위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이 세계 1위가 된 이유는 한국인의 특성 단점을 찾고 빠르게 보완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풀이 생겼을 당시에 한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많은 나라였고 일제강점기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인 지금 한국이 세계 1위의 가전제품 회사인 월풀을 이기고 우뚝 선 것이죠. 그리고 2022년에 LG는 월풀과 비교하여 무려 1조 3천억 원의 격차를 벌리면서 압도적인 1위를 하였는데요. 이렇듯 작은 나라에서 1위가 된 것에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열심히 하는 강한 생활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기질투가 많은 외국인들이 비꼬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해외 커뮤니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의견은 LG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나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월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의 월풀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박리담회로 판매해서 1위를 한 거겠지. 그리고 그렇게 저렴한데 제품의 질은 안 좋을 거야 라는 조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단숨에 사라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독자 700만 명을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 제리릭 에버리싱 때문이었죠. 이 유튜버는 각종 전자기기들을 분해하고 성능과 강도를 실험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그가 LG 가전제품의 전시회를 다녀오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냉장고 도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얘기하면서 감탄의 표현을 했습니다. LG의 냉장고가 월풀의 냉장고와는 차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투명한 OLED의 기술을 냉장고의 문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굳이 냉장고의 문을 열지 않고 손가락의 터치 하나만으로 냉장고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기술력은 에너지가 한정적인 현재의 지구로서도 매우 좋은 기술이며 편리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시스템이다. 지금의 기술만으로도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냉장고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마치 미래 세계에서 쓰는 도구들 같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냉장고에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끔 된 것에는 LG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TV에 사용하는 대형 OLED 세계 생산량 중에 99%를 LG가 공급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7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한국의 냉장고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한국의 가전제품이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동남아와 일본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메신저 어플 라인이 국민 어플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이자 일본의 국민 어플인 라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일본으로서는 라인을 상대할 앱이 없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히려 지금의 일본은 라인 사용자가 이탈되고 있는데? 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마 너는 이상한 아저씨가 확실할 거야. 라인을 안 쓰는 건 이상한 아저씨들 뿐이니까 말이지. 일본에는 라인이라는 앱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걸 까먹은 사람들 아주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도록 자리 잡은 앱이니 말이죠. 라인은 관공서 쪽 앱에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일반화된 어플이야.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해. 거국적으로 봤을 땐 한국과 인연을 끊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지. 너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우익이 판을 친다는 게 슬픈 현실이야.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의 우익들은 아무리 한국을 욕해도 라인은 쓰고 있다는 점이지. 그럼 이제부터 라인을 쓰지 말고 야후 메신저를 쓰도록 하라고. 그럼 이제라도 너부터 해보지 그래? 라인은 전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료로 수익을 얻는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라인과 카카오톡이 일본에 보급되지 않도록 노력했었지. 하지만 그 틈을 타서 라인이 일본 시장을 독점해 버렸으니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일본인이 라인 같은 어플을 만든다면 바로 악용해버릴 거야. 그리고 일본은 악용되는 어플을 만든 사람도 같은 죄라면서 당장 체포해버리는 나라니까 저런 어플을 만들 생각조차를 안 했겠지. 너희들 또 빈정대는 거야? 왜 일본인은 솔직해질 수 없는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일본은 능력자를 모두 뭉개버리려고 해. 그런 게 지금의 일본 현실이니까 우수한 놈이나 대기업에서는 정리해고 당한 능력 있는 인재는 다 해외로 가버리는 거지. 원래 일본은 흉내는 잘 냈지만 만들어낼 만한 집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서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일본이 발전하려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